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섬강초등학교 교사 이세은입니다. 네, 지금 슬기로운 수학생활 시즌3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단원,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거 사실 TMI인데 편집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전날에 영상 촬영을 하다가, 지금 이 영상 촬영을 하다가 학교 스튜디오에 정전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러 또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편집될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학교 TV에 자주 출몰한다고 했는데 이러다 학교 귀신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원래 가수들도 이렇게 녹음하다가 정전되면 그 앨범이 대박 난다는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제 영상도 대박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자, 2단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1단원과 마찬가지로 이 4단계에 맞추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1단계 수학 겉핥기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단원의 개관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3차원 생활 공간에서 입체 도형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입체 도형은 학생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간 지각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직접적인 조작 활동과 예시를 활용해서 각기둥과 각부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의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각기둥과 각부를 알고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그리고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 요소와 기능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간단할 수 있는데 사실 각기둥과 각불의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단원의 흐름을 보시면 각기둥을 알아보는 활동이 먼저 나오네요. 그래서 물건의 모양에서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으로 분류하는 활동을 먼저 해요. 그래서 각기둥의 개념이 먼저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분류를 해보고 그리고 공통적인 이 속성으로 각기둥과 각불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그 구성 요소의 성질을 이해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때는 바로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작 활동을 한 다음에 전개도를 이해하고 그려보는 활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각불을 알아보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이제 그것에 앞서서 학생들이 이 도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원학습 계열을 살펴보면 선수학습 요소는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본학습 내용은 방금 우리 단원의 흐름을 살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단평가 문항을 선수학습 요소로 한번 구성해 볼게요. 첫 번째 다각형 알아보기 활동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모양자에서 다각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것 또한 저는 교과서에서 있는 문제를 발제해서 문항을 구성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각형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직육면체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 이 구성 요소를 알고 있고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각기둥 전개도를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것 또한 5학년 2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학년 내용 요소는 조금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단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1단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상하는 건 학급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예시를 보시고 아 이런 것도 학생들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신 후에 선생님들께서는 진단평가 후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둥과 각불에서는 먼저 다각형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육면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각기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고 또 각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4단계에서는 교사가 어떤 부분을 도와줄 것인지를 준비하는 학생 수준별 수업하기를 한번 볼게요. 각기둥과 각불에서 다각형을 모르는 학생에게는 일단 다각형의 뜻인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다라는 그 개념을 한번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선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으면 이 다각형의 이름에 이 변의 수로 다각형의 이름을 정한다는 것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각형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수를 세워보면서 구성 요소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아마 6학년 1학기 정도 되면 다각형을 모르는 학생은 대부분 없을 텐데 그래도 꼭 한두 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어려운 학생들에겐 이렇게 한번 지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직육면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저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학년 2학기 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직육면체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직육면체의 어떤 물건이 교실에서 직육면체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육면체의 성질인 면, 모서리, 꼭지점을 그 학습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입체 도형을 학습할 때는 굉장히 혼돈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어려워하는 학생은 이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꼭 이 구체물, 입체 도형 꼭 구체물을 주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개도를 그릴 때도 이 전개도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개도 교구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학생들이 그 교구를 통해서 보고 따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제 인지가 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어느 순간 교구가 없이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전개도 교구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 교과서에 굉장히 좋은 점이 붙임딱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붙임딱지를 활용하면 선생님들이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붙임딱지를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또래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으니 한번 협동학습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각기둥과 각부를 수업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 학습하는 과정이 각기둥과 각불의 뜻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각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성질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전개도는 각기둥만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 각기둥과 그리고 각부를 학습할 때 동일하게 이 4단계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떤 단계로 학습을 하게 되냐면 먼저 각기둥과 각부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각기둥과 각불이 무엇인지 묘사하기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구성을 해보고 4단계에서는 탐구하고 발견하기 활동인데요. 사실 이 용어만 보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4단계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거예요. 각기둥과 각불 분류하는 것은 이렇게 2개의 입체 도형을 먼저 제시를 하고 학생들에게 공통된 속성을 찾아서 분류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고 두 번째는 분류하고 나면 이렇게 모아진 도형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학생들이 직접 말하게 보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도형들을 각기둥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긴 도형, 입체 도형을 각불이라고 하는구나. 학생들이 스스로 정의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단계는 구체물을 이용하여 도형의 구성 요소를 탐구하는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잘 찾아보시면 입체 도형의 구체물이나 교구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각기둥과 각부를 수업할 때 활용했던 교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전개도 교구거든요. 그래서 이 입체 모형을 펼치면 전개도 모양이 되고 다시 그것을 붙이면 입체 도형의 구체물이 돼요. 그래서 이런 교구가 있으면 학생들이 조금
전개도 그리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포디프레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전개도를 그려보는 활동을 이 교구를 통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커팅 프린터도 되게 좋았는데요. 이 전개도 그림을 넣으면 프린터에서 잘라져서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습지처럼 이렇게 뜯어서 바로 접어서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팅 프린터를 활용하셔도 선생님들이 쉽게 전개도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접어서 구체물로 만들고 다시 펴서 따라 그리면 그게 전개도 교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2단원 각 기준과 각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1단원 분수의 나눗셈보다는 도형 영역이라서 조금 더 간단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3단원 소수의 나눗셈으로 찾아볼게요.